네, 과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하는데 다 나머지 세 단원은 진도가 끝났고 마지막 과학도 오늘 진도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11차시고요. 마지막 시간이니 기분이 이상하군요. 교과서는 114쪽부터 할 거고요. 114쪽부터 117쪽까지. 1117쪽 아니고 117쪽까지 할 거고, 실험 관찰은 63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년 잘 갔네요. 뿅뿅이 오랜만이다. 자, 산성의 세기를 측정하는 환경과학자. 환경과학자는 물, 토양, 공기 등을 관측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오염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오염원을 줄이거나 없애는 일을 하며 환경 보존에 필요한 각종 기술도 연구합니다. 환경과학자 중에는 이름 어렵다. 토양 환경과학자, 수질 환경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토양과 물의 산성의 세기 등을 측정해 환경 오염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성이 강한가 염기성이 강한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수치를 이제 pH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 6.5에서 한 7 정도가 중성이고 염기성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져요. 13 이렇게. 산성으로 가서 0에 가까이 갈수록 산성이 세집니다. 여기 보면 토양이 지나치게 산성화되면 토양 속에서 미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양 환경 과학자는 대도시 주변이나 공장의 많은 지역에서 토양을 수집한 뒤 환경 실험실에서 장비로 산성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수질 환경 과학자는 강, 지하수 등의 물을 수집한 뒤에 산성의 세기를 측정하죠. 토양과 물의 산성의 세기를 측정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물이 지나치게 산성화되면 물고기가 죽고 물속 식물이 누렇게 변하는 등 생물을 살아가는데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산과 염기를 정리해 볼까요? 뿅뿅이 슈! 자, 보도록 하지요. 여러 가지 용액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 볼까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색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를 할 수 있죠. 선생님의 강의를 꾸준히 들은 친구는 교과서 실험하고 선생님의 결과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빨래비 눈물 약간 투명하게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용액의 성질을 관찰할 뒤에 분류 기준을 세워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분류 기준 뭐가 있었어요? 냄새가 있는가? 그죠? 이런 거 있었죠. 투명한가? 이런 것들로 분류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시학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 지시학은 우리가 했냐? 리트머스 종이 기억나나요? 리트머스 종이, 그리고 페노프탈레인 용액, 그리고 자주색 양배추. 그치? 양배추 지시학들도 있었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었어요. 이거 선생님 실험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왔었는데 이거 꼭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색으로 변했을 때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쪽이 염기성 용액이고 이쪽이 산성 용액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실험했던 빨래비 눈물은 약간 산성이었어요. 아이고 참. 자,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고,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한다. 이런 변화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약간 염기성은 푸불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건 염기성 용액이었고, 그리고 양배추 지시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실험 관찰에 여기 보면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쯤이 약간 중성 느낌이고, 초록색, 노란색 여기가 염기성, 빨간색, 보라색이 산성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시약을 이용하면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묽은 염산은 산성 용액으로, 유리세정제, 빨래 비눗물, 석회수, 묽은 수나트륨 용액은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런 뭐를 씻어내는 물 같은 경우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서 염기성 물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 실험이 조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었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약간 석회와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 나왔을 때, 뭐 달걀 껍데기나 대리수 조각 갔을 때 기포가 발생하면서 녹는다. 이게 산성 용액일 때 그래요. 그리고 염기성 용액일 때는 어땠냐면 단백질이 들어갔을 때, 두부도 마찬가지죠. 콩이니까 단백질이고, 달걀 흰자도 그렇고 단백질이 들어갔을 때는 녹아서 흐물흐물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산성 용액은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이지만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는 녹이지 못해요. 염기성 용액은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는 녹이지만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녹이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왔네. 여기 나와서 색깔이 노란색이나 초록색일 경우는 염기가 강하고, 그리고 빨간색이나 보라색일 경우에는 이제 산성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실험도 좀 약간 말아먹었죠.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을수록 산성이 점점 약해지죠. 그리고 염기성 용액에 산성을 넣을수록 점점 염기성이 약해지게 됩니다. 점점 가운데 성질로 모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 사용되는가? 뭐 생선 이런 거 사용되는 거 식초로 닦아낸다. 변기용 세제로 변기 청소하기. 이거 약간 산성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했던 선생님 저 어른 체했다, 뭐 속이 쓰리다, 술을 마셨다 이런 거, 표백제로 욕실 청소하기 뭐 이런 것들은 염기성 용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입니다. 실험 관찰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험 관찰 빠밤. 실험 관찰 나타나죠. 여기다. 자, 붙임딱지를 붙이는 게 있는데 선생님은 붙임딱지가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나요? 여기다가 이제 그 용액을 한번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용액 스티커를 예쁘게 붙여놓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됐다. 자, 키보드를 연결을 했어요. 오케이,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는, 분류 아니고요. 분류하는 기준은, 왜 이래. 기준은 다양하다. 그죠? 선생님 오늘 이상하네. 분류 기준에는 어떤 거 있어요? 색깔로 해도 된다 했죠. 색깔. 색깔, 그리고 아까 투명한 정도, 그쵸? 투명 이거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냐면 냄새. 맞다. 선생님 하나 빼먹은 거 있었는데 거품이 3초 이상 유지되는가,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등이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진짜 오타 장난 아니다. 분류 기준이 색깔이 있는가 라면 이제 그렇다, 그죠? 그렇다에 해당하는 용액에는 뭐 식초, 레몬즙, 그리고 또 유리 세정제. 그리고 선생님 실험은 아니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거기에는 이제 빨래 비눗물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빨래 비눗물이 있고 그렇지 않다. 자, 그렇지 않다에는 뭐가 있어요? 석회수 아닌데 그렇지 않다에는 석회수, 사이다, 묽은 염산, 그리고 묽은 수산화,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른 기준도 있다고 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지시약을 이용해 여러 용액 분류하기라고 돼 있었는데 선생님 실험하고 여기 있는 결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결과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 스티커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거는 됐다. 첫 번째 거는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위에다가는 일단은 산성 용액이라고 쓸 거고, 여기 스티커 붙여주세요. 여기 스티커 붙여주면 여기 뭐 있어? 뭐 식초. 안돼, 움직이지 마. 왜 움직이는 거야 너? 그다음에 뭐 식초, sak초 아니고요. 식초, 뭐 레몬즙, 또 뭐 있어요? 사이다. 그다음에 묽은 염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쪽은 뭐라고 쓰냐면 염기성 용액이라고 쓸 거예요. 염기성 용액이라고 쓰고,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유리세정제, 여러분들 스티커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빨렛 비눗물, 그리고요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이거 글쓰기 되게 귀찮네. 근데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래다가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해요? 붉게 변화시킨다라는 첫 번째 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약간 빨간색, 그죠? 붉은색, 보라색 계열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옆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염기성 용액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이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바꿔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두 번째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죠? 마지막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약간 노란색, 초록색 계열로 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이 정도는 조금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 넣어보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여기 슝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두 가지 스티커가 있죠. 선생님이 스티커를 만들지 못해서, 여기 첫 번째 거는 이제 묽은 염산인데, 묽은 염산에 뭘 넣냐면 달걀 껍질을 넣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이번 묽은 염산에 뭘 넣을 거냐면은 대리석 조각을 넣어요. 대리석 조각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다가는 슝 해서 여기도 네모. 이거 너 이거 아니구나. 이걸로 해야지. 슝, 마법의 필기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은 여기는 이거 말 자체가 어려워.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에요. 여기다가는 뭘 넣을 거냐면 삶은 달걀 흰자를 넣을 거고요. 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에는 두부를 넣을 거예요. 두부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쓰는 말은 되게 쉽죠.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산성 용액은 어떻게 해요?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막 거품 부글부글 났죠. 그 다음에 여기 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아우 진짜 용액은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를 녹인다. 단백질 성분을 녹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어보기 있는데요. 여기다가 두 가지만 이렇게 착착착착 놓고서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으면 산성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염기성에 산성 용액을 넣으면 염기성이 약해진다. 이런 말 쓰면 될 것 같아요.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을수록 산성이 점점 약해진다.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도 똑같은 말 쓸 수 있겠죠.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용객 아니고요. 넣을수록 염기성이 점점 약해진다. 이런 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산성에서 아니고요.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 이용하기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 두 번째는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는 산성 용액 이용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여기다는 염기성 용액 이용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생선을 손질한 도마는 뭘로 닦아요? 식초로 닦아낸다. 그리고 변기를 청소할 때 변기용 세제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염기성 용액은 속이 쓰릴 때, 선생님 속이 쓰리네요. 속이 쓰릴 때는 제산제를 먹는다. 제산제 그런 거예요. 겔포스, 개비스콘 이런 거요. 자, 욕실을 청소할 때 표백제를 사용한다. 하나 더 말하면 우리 치약 실험했는데 우리도 역시 망했지만 치약으로 양치질을 한다. 이것도 염기성과 상관 있는 얘기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단원 마무리예요. 뿅뿅이가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확인 문제. 단원 마무리. 너 어디 갔어? 자,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써서 넣어 볼게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에 변하지 않게 하는 용액을 뭐라 하는가? 산성 용액이라고 하죠. 산성 용액이라고 하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하게 하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용액을 당연히 염기성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산이나 붉은 수산화팀 용액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리트머스 종이, 페노프탈레인 용액,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등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 용액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뭐라 해요? 지시약이라고 하죠. 우리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기준을 골라서 써볼게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여기 투명하고 투명하지 않다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냄새가 나는가는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없잖아. 책에서 어떻게 종이 냄새밖에 안 나는데, 그죠? 색깔이 있는가도 여기서 보면 이 4개는 색깔이 없다고 나타낼 수 있는데, 그쵸? 넘어가고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닌 용액에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석회수, 빨래비눗물, 묽은 수산화트륨 용액은 대표적으로 염기성 용액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리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변하는 것도 염기성. 그럼 산성은 어떻게 변한다고 했어요? 산성은 약간 레드 계열로 변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당연히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자, 염기성이므로 붉은색으로 변한다. 붉은색으로 변할 것이다. 하트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을 관찰하는 변화인데 몇 회를 넣었을 때 가장 붉어지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붉어지냐고 나왔는데 붉어진다는 얘기는 약간 산성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성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 20ml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얘는 염기성이었을 거예요. 그쵸? 염기성인데 염산을 넣었어요. 염산을 넣으면 점점 산성으로 변하죠. 그러면 당연히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산성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밖에 대리석 조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된 까닭을 설명해 봅시다. 그랬어요. 대리석 조각이 부식되는 이유는 산성 용액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산성 용액을 얘가 길바닥에서 산성 용액을 만날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아마 산성비가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석은 산성 용액을 만나면 부식된다. 따라서 조각품은 산성비를 맞아서 부식된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은가 있잖아. 혹은 새의 배설물을 맞아서 된 것일 수도 있다. 왜냐면 은가도 약간 산성을 띠고 있단 말이야. 새 은가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 끝이네요. 이제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학 때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몇 학년을 할진 모르겠지만 방학 때도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